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피트의 시크릿 노트, 피트의 손해평가사 2차 시크릿 노트 교재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6번 문제 풀기 위한 워밍업을 했었습니다. 그 워밍업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쓸 건지를 사전 학습을 했으니까 오늘은 실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기 전에 6번부터 10번, 6번부터 10번 문제 어떻게 우리가 점수를 따고 학습을 할 거냐, 그게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좀 드리고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때까지 쭉 그 출제 경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번호별로, 각 문항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6번 문제는 평년 수학량 혹은 평년 착가량을 먼저 구하는데 이게 물음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음 1을 가지고 보험가입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보험가입 금액이 나오면은 거기서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구하는 문제, 그 다음 순보험료가 나왔으면은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사갑의 단감 뜰번감 평년 착과량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 평년 착과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착과 감소 보험금까지 구하는 문제가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년 수확량이나 평년 착과량이 계산이 잘못되면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료 줄줄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15점은 날아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확하게 푼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6번 문제 하나 푸는데 20분이 소요돼 버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시험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는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는 각 번호당 이 15점짜리는 10분을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분 넘지 않게 대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6번 문제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피트가 만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사장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만들어 뒀고 그 다음에 이 시크릿 노트 안에도 6번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기 때문에 6번 문제 뭐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그래서 여러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도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6번 문제, 모의고사 나와 있는 6번 문제를 확실하게 마스터하면서 여기에 시크릿 노트에 나와 있는 6번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15점을 챙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다음 7번 문제.
농업수입 안정보장, 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밭작물, 마늘, 뭐 양파, 여러 최근에 이번에 들어온 옥수수하고 보리까지 여러 품목들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기 다른 그 인터넷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옥수수가 꼭 나옵니다. 이게 새로 신규 진입한 애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데 농업수입 안정보장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문제 파츠입니다. 어떤 걸 문제로 내놓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풀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 수입 안정 보장 품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기준 수입, 실제 수입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보험금, 보험금을 어떻게 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지식을 습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확실하게 물음 1, 물음 2, 물음 3에서 시간 10분 오버되지 않고 15점짜리 확실하게 획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을 공부를 하면 수학 감소 보장 밭작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1타 2피로 우리가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농업 수입 안정 보장 품목 중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확실하게 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는 올해 2025년도 11회 시험 같은 경우는 농업용 시설물, 그 다음에 부대시설, 그 다음에 시설작물, 버스작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환급 이런 것들이 문제 출제 유력 1순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퍼펙트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 해가림 시설 쪽에서 보험가입 금액, 감가상각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사연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서 내용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출제가 안 됐는데 지금 농업용 시설물 이쪽 같은 경우는 출제가 유력한 게 보험 가입 금액뿐만 아니라 보험료 구할 때도 단기 요율 적용하는 것들이 있고 그 수재이연 부보장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시 그 보험료를 단기 요율로 적용해 가지고 환급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의 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출제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도 물을 수도 있고 보험료도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급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이런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업용 시설물하고 관련돼서 보험 가입 금액이나 보험료 어떻게 구하는지 특약까지 포함해 가지고 확실하게 학습을 해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는 예전까지는 우리가 1번 쪽에서는 보험금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는데요. 근데 최근 9회, 10회 이렇게 거치면서 보험금 구하는 문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번부터 시작해가지고 20번까지 문제 되는 데 있어가지고 보험금 구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내고 싶은데 근데 출제자도 자기가 출제해야 될 내용들이 한정돼 있어요. 16번부터 20번
그쪽에는 그 우리 농작물 비어보험금 구하는 거 반드시 한 문제는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적과전 최소 15점짜리 한 문제는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쪽에는 보험금 구하는 문제, 뭐 가축 관련되는 것들도 있고, 뭐 시험 출제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문제에 버섯이나 참다래 이걸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피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버섯 같은 경우는 출제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버섯 같은 경우 네 종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용 숙지해 가지고 어떤 버섯이 나오더라도 문제 보험금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다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주수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참다래 같은 경우는 주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면적 가지고 구하죠. 그래서 이 참다래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우리가 좀 특별함이 있는 품목이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가축. 가축은 여러분들이 이론서 보면은 아주 표가 여러 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표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숙독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서브노트 만들어 가지고 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그래서 6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검토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읽어 나갈 거냐 이걸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 유행이 어떻고 무엇을 어떻게 찾아내서 시간을 단축할 거냐, 그걸 여러분들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문제 유행을 같이 파악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6번 문제 보통 보면은 조건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조건 1에 딸린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까지는 종합이요. 사가가수원이죠. 그죠? 사가가수원. 그러면은 이 사가가수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이제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품목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품목,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날짜 나오네요. 그죠?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 금액은 평년 착과량의 100%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이 적혀 있든 안 적혀 있든 여러분들은 과수사종, 저가전 종합위원 가수사종은 평년 착관행의 100%를 보험가입 금액으로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 자기부담 비율 15% 되어 있는데, 15% 가입 조건, 10%의 가입 조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15%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10%에 대한 조건, 여러분들 이쪽에 다 적어 놓고 그 학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쭉쭉 봤을 때, 아,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나와 있네. 이게 그 보험료 구할 때 그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이걸 구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영업보험료율이 나와 있고, 부가보험료 나와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써먹어야 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 나와 있는데, 특약 보니까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 가입이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일소피해 부보장 할 때 부보장 되는 거니까 한정보장이나 그 부보장 뭐 이런 것들은 또 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어떻게 써먹을 건지, 이걸 문제를 보자마자 어디에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순보험료 지원 비율이 35%. 그러면은 여기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몇 퍼센트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이 15% 자기 부담 비율은 계약자 부담 보험료 할 때 정부 지원, 지금 15% 같은 경우는 38%죠. 그죠? 10%가 33%니까요. 38%가 정부 지원이 된다. 이걸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방제시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지난번에 쭉 읽어봤는데, 여기서 출제자가 판정 기준 적합한 경우 해당 할인율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방충망 설치되어 있는데 판정 기준에 적합하면은 20% 적용을 하라는 거죠. 20% 할인 적용을 하라. 그러면은 방충망, 그 다음에 방풍림, 그 다음에 방조망, 그 다음에 방풍망. 앞에 학습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방충망 같은 경우는 과수원 전체를 피복해야 되는데 위와 측면 이쪽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측면 4면만 지금 여기에 돼 있다. 그러면은 방조망 같은 경우도 측면 4면, 측면 4면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할인 대상이 못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할인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방풍림 같은 경우 높이가 6m 이상이었죠. 그죠? 그리고 영연생 침엽수하고 상록 활엽수가 5m 이하의 간격이죠. 그죠? 근데 지금 6m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도 할인 적용 대상이 안 된다. 판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유일하게 가능한 게 방풍림입니다. 그 방풍망입니다. 이 방풍망은 6에서 10mm 사이니까 이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방제시설 설치에 대한 방제시설 할인이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나와야 제대로 된 순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방제시설에 대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외우라, 이해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사과의 그 과거 수확량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A, B, C, D, A, B, C, D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입니다.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 그리고 B는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고, 그 다음 C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입니다.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지금 우리가 위에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표준 수확량 옆에 밀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기준 표준 수확량을 일반 재배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 표준 수확량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C 같은 경우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다. 그 다음에 D는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평년착과량 그 구하는 계산식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년착과량 구하는 거는 과수 사종 같은 경우 사종아 아빠가 cd 사줄게. 그래서 과수 사종 같은 경우는 a, b, cd가 필요한데 a는 과거 즉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다. 즉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다.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그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 다음에 그 A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즉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본가입 횟수 따져가지고 그것 가지고 1차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D분의 C는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을 이번 가입연도 C,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이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2차 보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 B, C, D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기준 표준 수확량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이 쭉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일반 재배 방식은 5년생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지금 2020년도에 이 계약자가 밀식 재배로 했으면은 2022년도에 5년생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 2022년도에 5년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5년생, 6년생, 7년생,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우리가 8년생 데이터까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일반 재배 방식 5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75%, 2020년도 기준 표준 수확량 적용할 때는 2020년도에는 50%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을 여러분들이 구해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정부 지원 보험료 어떻게 구할 건지. 자, 지금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이 지금 위에 우리가 평년 수확량 구한 게 14,029kg입니다. 그러면은 가입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킬로그램당 3,5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 금액 자체를 있는 그대로 곱해줬을 때 우리가 1,000원 단위 절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 말이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보험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 절사한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49101-500 이것 가지고 보험료를 구하게 되면은 또 점수가 날아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보험료부터 우리가 먼저 구한다고 봤을 때 본가액 금액 곱하기 영업료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그 다음에 부보장에 대한 할인, 그 다음에 방제시설에 대한 할인.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험료액 1원단위 미만 소수점은 절사하라 했으니까 365230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순보험료는 지금 여기서 영업보험료가 3652303이 나왔으니까 아까 위에 부가보험료가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부가보험료 나온 거 가지고 순보험료를 구하면 되고, 이제 이 순보험료 나온 거 가지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해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38%,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 35%,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78만 8,940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정부 지원 보험료는 순보험료, 여기서 정부가 부담하는 거 38% 더하기 아까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100% 부담을 해주는 거니까 13만 303원 이렇게 해가지고 184066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하고 정부 지원 보험료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 방제시설 아까 5% 적용됐는데 5% 적용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충망 같은 경우는 위와 측면 전체를 덮도록 설치해야 되는데 측면 사면만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방풍림은 높이가 6m 이상, 영연생 침엽수하고 상록 활엽수가 5m 이하의 간격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방조망도 위와 측면 전체에 덮도록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만 방풍망 같은 경우는 그 과수원 둘레 전체나 둘레 일부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방풍망 할인이 적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 15%의 가입 가능 자격을 스스로하라 이렇게 했는데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 가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가장 대표적인 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출제에 유력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두 번, 세 번, 10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내가 10번 풀었을 때 시간이 얼마만큼 단축되는지 여러분들이 타임워치 가지고 시간을 재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의 합격선에 훨씬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겁니다. 자, 거의 여러분들하고 한 3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참고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피터였습니다.